통일 코리아 지도자의 문경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 요번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이제 그렇게 해서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인 1941년인가요? 1941년도에 42년 1월 1일 날 그 전까지는 그게 이제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세계의 그 열강들이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26개국 열강들이 모여서 이제 그 회의를 해야 돼요. 저 워싱턴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돼. 이 세상 이거 이러다 큰일 나. 이거 다 아주 인류 멸망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국제기구를 뭘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만들자는 원칙을 그 선언해요. 그 데클레인 워싱턴인가 뭐 그렇게 그 선언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선언을 41년도에 해놓고 미국의 그 프랭클린 뉴즈빌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유엔 그 초안을 짭니다. 유엔이 앞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이 세계 유엔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이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고 이 세계 질서를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3년 동안 전쟁 와중에서 이제 막 고민을 해가지고 1944년 8월 10일 날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장개석, 영국의 처칠을 미국 그 워싱턴 근처에 있는 덤버턴 오스크라고는 조그만 그 소도시로 이제 초청을 해요.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유엔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유엔이 창설해서 하여튼 쉽게 해서 골자가 유엔을 창설해가지고 유엔 헌장 12장인가를 만들었는데 골자가 앞으로 세계 어디서든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이 어떤 건가를 유엔이 가서 파악해보고 그 전쟁엔 반드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을 것이다. 그럼 그 가해자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면 여하튼 그 전쟁 중지 명령을 내리고 그 전쟁에 중지하지 않으면 유엔이 군대를 각출해가지고 유엔 군을 각국의 군대를 각출해가지고 유엔군을 창설해가지고 그 가해국을 응징하고 그 가해국으로 하여금 피해국에 보상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없는 지경에 온다면 세계가 구호금을 좀 걷어서 그 피해국을 보상해가지고 원상복귀해서 부흥해가지고 인류가 골고루 평화롭게 잘 살도록 그런 세상을 만들자. 그 대원칙이 이게 전혀 나무랄 데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 모인 그 4개국 정상들이 오케이 합니다. 그냥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5월 달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국제연합회의가 있는데요. 거기 이제 뭐 주축은 26개국이지만 업서버로 이제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 인구가 세계 나라들이 다 가는데 그때 거기 참석할 만한 나라들이 제 생각에는 아마 한 100개 나라도 안 될까요? 한 5, 60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은데 그래서 거기서 결국은 여러 번 그 회합을 가져가지고 덤버턴 오스크에서 결의한 그 유엔 청원을 거기서 이제 흔쾌히 다 수락을 해요. 그래서 우선 그 회의 동안 한 달 동안 했는데 그 회의 동안 그 유엔에 직접 가입한 국가들이 한 30 몇 개국인가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유엔을 활발하게 이렇게 이제 허기로 다 결의하고 이렇게 끝났는데 그게 이제 1945년 6월 26일 날 이제 끝났죠. 그래서 우리 1945년 6월 26일 선언이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26일 날 선언한 거는 아니고 그날 끝났으니까 이제 그런데 한 달 동안 이제 노려된 결과죠. 그렇게 놓는데 6월하고 이제 6월 26일이니까 7월, 8월 불과 2달 후에 일본이 히로히토가 이제 항복을 하지 않습니까? 왜 항복을 하냐면 그 미국의 뭐 리틀 보이인가 하는 그 원자탄을 가지고 가서 히로시마에 터뜨리고 나가사키에 이제 터뜨리고 2개를 터뜨렸는데 그러니까 그 위력이 막 가공할 무기니까 히로히토가 뜨거 이거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베라니간 항복을 하니까 이제 유엔은 그렇게까지 빨리 항복할 걸로 생각을 안 했는데 베라니간 항복하니까 유엔도 이제 당황한 거죠. 그래서 막 이제 그 유엔 창설을 서둘러서 이제 8월부터 불과 한 2달 동안 서둘러 가지고 10월 24일 날 유엔을 정식으로 이제 공표를 하죠. 세계에다 우리 유엔 그 헌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유엔이 전 세계 문제를 개입하겠다. 그런데 그 이전에 45년에 이제
일본이 항복하자마자 바로 사실상 2차 대전이 끝나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그 국제연합 중심으로 이제 그 전쟁 수습을 하죠. 수습을 하는데 여러분이 뭐 잘 아시다시피 얄타에서 무슨 포츠담 선언, 모스크바 삼상회의 뭐 몇 개 단계를 거쳐서 그 전쟁 종식에 관해서 2차 대전 종식에 관해서 이제 그 소위 그 소련 중국 뭐야 그 영국 미국 이렇게 이제 모여서 그 많이 수비를 해왔는데 결국은 이제 그 중에서 비밀리에 소련은 북한을 점령하고 미국은 남한을 점령하고 또 그 당시는 이제 중국이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냥 모택동이가 아니고 장개석이죠. 장개석 시대에 어, 그 사실은 그 계획이 장개석 군대가 정식으로 그 일본 탈환하는데 이제 상륙 작전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일본 탈환 자체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저 항복 오니까 그냥 뭐 배 안에서 그 항복 문서 받고 다 끝냈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중국의 장개석이 그 당시 그 모택동이한테 몰려가지고 도저히 그 뭐 군대를 거기 파견할 겨를이 없어요. 왜냐면 모택동이하고 싸우기 바쁘니까. 그래서 사실은 중국이 마지막 단계에 가서 그 국제연합에 큰 몫을 감당 못했죠. 그래서 이제 일본을 사실은 그 분할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무산돼 버렸죠. 그 중국이 끼어야 되는데 미국은 이제 중국 쪽에다 몰아주려고 분할해 주려고 이제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일본이 독점해 버렸죠. 일본을 참 저 미국이 일본을 독점해 버렸죠. 그리고 이제 애매한 그 우리 대한민국만 북쪽은 그 김일성, 소련, 남쪽은 미국 이렇게 갈라졌는데 여기서 이제 그 미국이 아주 그 중요한 트릭을 쓰죠. 왜 트릭을 쓰냐면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그 당시 대한민국에 아주 조선에 남아 있는 그 사람들은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떠나서 무조건 일본에 종속돼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일본 침략을 받아서 일본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싫든 좋든 일본을 추종하고 일본을 도와주지 않으면 여기서 살 수가 없죠. 그 여기서 이제 우리 순수하게 일본한테 협력 안 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상해에 가서 임시정부 저 연변 일대에 그 흩어져 있는 우리 동포들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묶어가지고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임시정부를 이끄는 그 김구 주석을 비롯한 그 이제 독립투사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미국의 적은 일본이었단 말이에요. 그 미국의 적은 일본이어서 일본이 항복해가지고 이 땅을 접수했으면 당연히 이 조선의 주인인 임시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 정치적 무슨 안정을 하고 협상을 하고 그 파트너로 삼아야죠. 그런데 미국은 그걸 이제 망설이고 있었어요. 이거 어떤 놈하고 얘기를 해야 대한민국 문제를 조선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차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 그 과거 전력을 얘기하면 참 추잡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 민족 반역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아주 기회주의자예요. 그 박정희하고 같이 같은 술수를 그 잘 쓰는 박정희하고 이렇게 뭐 친하진 않은데 그런 그 술수를 쓰는 데 있어서는 아주 거의 그 동급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막 그 머리를 굴리다가 지금 이 시기에 한반도의 중요한 그 어,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메가더다. 그러니까 메가더한테 막 계속 편지 씁니다. 메가더 당신 훌륭한 사람이고 어쩌고 저쩌고 한데 나 이승만이는 뭐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뭐 어떻게 했고 어쩌고 그래서 이 나라를 내가 수습해야 되고 그쪽에 있는 저 찌질이들은 전부 그 믿을 놈들이 못 되고 나하고 뭘 해야 된다고 막 편지를 쓰는데 처음에 저 메가더가 너 웃기는 놈이 헛소리하고 있다고 그냥 무시하다가 이제 여러 번 그렇게 편지를 오니까 이제 한 번인가를 답장을 했다고 그래요. 답장을 하니까 답장을 할 때는 물론 저 긍정적으로 좋게 했겠죠. 그 사람은 자기 칭찬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이승만이가 자꾸 칭찬하는데 저기 메가더가 야 이승만 너 나 칭찬하지만 막 기분 나빠 이렇게 얘기했을 리놓고 이제 막 당신 그 좋다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고 이승만이가 바로 일본으로 날아가가지고 메가더를 만나가지고 저거 막 그 유창한 영어로 이제 그 사실은 영어가요. 굉장히 그 우리나라를 매국 영어가 부흥도 시켰지만 매국적으로도 많이 흘러갔어요. 그 영어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렇게 해서 설득시켜가지고 이제 이승만이하고 메가더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승만이는 이제 미국의 그 말하자면 계례 정권이 됐고 저
우리 정작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는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는 완전히 반국가단체 비슷하게 소외시켜버리고, 이래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이 수립돼서 결국은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를 이승만 중심으로 이제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북한은 김일성이 이제 소련의 개해 정부를 구축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8월 15일 날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부를 정식으로 출범하니까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소련은 북한 김일성은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했죠.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소련이 벼랑간 북한을 철수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국제연합으로 계속 소련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미국하고 한반도를 양쪽이 나눠서 점령하기로 묵계를 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미국하고 또 상의를 하고 하는 게 원칙인데, 소련은 뭐 지 맘대로 일방적으로 딱 철수를 선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정부가 있고, 북한에도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합법적인 정부가 선포됐는데, 양 국가가 자치정부를 수립한 마당에 외국 군대가 여기 주둔한다는 건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리고 유엔 정신에도 안 맞고. 그러니까 우리는 철수하겠다. 그래가지고 일방적으로 철수해가지고 194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소련이 완전히 철수했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이게 참 황당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꼭 미군이 군사기지를 가지고 있어야 될 입장인데, 그 입장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소련이라는 거대한 공산국가도 은근히 견제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쌍십절이라고 하나요? 10월 10일 날 결국은 모택동이가 중국의 장개석을 완전히 이겨가지고 장개석을 대만으로 내쫓아버리고 중원 전체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중원이 모택동이 휘하에 들어가서 공산주의가 된다 그러면 이게 공산주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막 아주 위협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에다 반드시 군사기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벼랑간 소련이 철수해 버리니까 국제 유엔 측에서도 소련의 얘기가 맞다. 양국의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했는데 외국 군대가 남아 있는 건 형평이 안 맞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던 민족주의자들이 또 나서서 막 항의를 하죠. 소련도 북한에서 철수했는데 너희도 가, 미국 여기 있을 필요 없잖아.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고 주권 국가로서의 우리가 당연히 요구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항의가 오고 이러니까 소련이 미국이 딜레마에 빠져 있었죠. 요게 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3부에 감사합니다.